이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네.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 때, 아니면 자녀하고 행복한 시간을 네, 보낼 네, 때라든지. 그렇죠. 예.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아서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오늘 여행을 가셨다든지 이런 얘기를. 참 솔직하시네요. 예, 솔직하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 감정입니다. 행복감이라는, 이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냐고 물어보면 거의 99%는 관계를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행복이 오는 곳이 과연 우리가 어딘지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일리노이 대학의 그 행복 심리학, 이렇게 대가 에드 디너라는 교수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논문에서 그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의 행복의 요체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소중한 관계, 우리 가족, 부부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온 분들이라 굉장히 행복해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한테 소중한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뭐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 그러니까 따뜻한 가족 관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좀 잊고 지내는 게 아닐까. 네. 당연히 나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다. 네.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예. 보석도 이렇게 이 희소 가치가 있듯이 우리 가족도 그냥 너무 흔히 만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가족이라는 게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성을 다 하는데 가족이 아파할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외면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부 치료를 하다 보면 불화부부가 겪는 그 상처 중에 집에서는 무뚝뚝한 남편이 회사 모임에 나가봤더니 거기에서 굉장히 친절한 말을 하고 네. 상냥하게 다가가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는데 남편 입장이 잘 모릅니다. 그게 왜 또 난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상처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데, 가족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가 제 아내의 남편 역할, 그다음에 제 아들의 아버지 이 역할, 어머니의 아들의 이 역할, 가족한테 주어지는 이 의무나 역할은 아무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역할은 내가 그 사회에서 빠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그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누군가가 대체해 줄 사람이 있는 게 훨씬 건강한 사회인데, 가족은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고유한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함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소중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역할을 함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게 이 가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내가 함부로 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렇게 자녀한테 하지 않으면 이 아이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부부 간에 서로 이렇게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라오는데, 사회적인 관계에 쓰는 에너지에 시간과 돈을 가족 관계에 그대로 쓰면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9배의 행복이 주어들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관계에 쓰는 돈의 3분의 1만 써도 3배의 행복이 오더라는 게 이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가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행복의 요체는 관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더 이렇게 에너지를 썼을 때 그 행복이 더 크게 올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자녀하고 아픔이 있거나 사춘기 자녀들하고 또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사춘기 자녀 부부 간에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안에서 요만큼만 노력하면 그냥 몇 배의 효과를 그렇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해도 입 하나도 안 아픈데 남편하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괜시리 뭐 한 5분도 긴 것 같고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나는 여전히 외로운 것 같다. 나는 좀 덜 행복한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또 따뜻한 뭔가의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택 선생님의 따뜻한 강의를 기대하면서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가족 제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가족 제도는 대가족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핵가족으로 변했죠. 그죠? 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한 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우리가 서로 나누거나 예를 들어서 제도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운영하는 방법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각이나 아니면 제도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좀 기다려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의 어떤 생각만 고집을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두 가지를 잠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가족이라 그러면 한 집안에 여러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이 잘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화합이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또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위계 질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그죠? 아, 그래요? 위계 질서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계 질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그 사람의 어떤 권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잘 지내야만 대가족은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 제도의 중요한 덕목은 위아래를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자유친이라고 그러죠. 그죠? 위아래가 친해야 되고 부부는 유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밀한 것보다는 남자는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는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각자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부자 간에는 친밀해야 된다. 왜냐하면 효도, 존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가정의 대가족의 위기는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 않거나 윗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대가족은 위기가 찾아오고 그 가족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가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존경입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족이 잘 운영이 되려면 그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죠? 핵가족도 질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핵가족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핵가족은 이 부부 중심 가정으로 흩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핵가족의 가장 중요한 그 단위는 부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게 되면 이 핵가족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모한테 잘 못하면 그 가정이 위기가 오듯이 지금 핵가족은 부부 관계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쉽게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가족 제도 때는 그렇게 부부가 사랑이 없어도 이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한 덕목이었고 우리 가정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있으면 부부 관계가 서로 소원하더라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저는요 시어머니 사랑을 못 받아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시어머니 사랑으로 버텼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 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요 부부 관계가 소원하더라도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들끼리 잘 살라고 부부끼리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혼율이 급등하게 된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부부 관계가 서로 친밀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깨지는 게 지금의 가족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가정 내에서 질서 얘기하는데 핵가족의 질서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위도